네, 이번 순서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소식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죠. 투데이 의정통신입니다.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쓰는 화장품. 그런데 이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연간 1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실험대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에서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국내 화장품 동물 실험의 실태 그리고 문제점 뭔지 이달 초에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스튜디오에 모셔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뭐 그 정책 토론에 가장 많이 개최하시는 분 중에 한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의정활동 성실히 열심히 하신다는 뜻인데 최근에는 이 제목이 좀 깁니다. 생명 존중 가치 확립을 위한 동물과 인간 공존의 장 만들기 이런 제목으로 이제 토론회를 여셨는데 이게 지금 소개해드린 대로 이제 동물 실험, 화장품 제조 과정에서 동물 실험 관련한 내용일 텐데, 근데 이제 요새 그 반려동물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동물들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높아진 건 사실인데, 먼저 의원님께서 특별히 그 이 화장품에서 그 제조 과정에서의 동물 실험에 관심을 갖게 된 그 배경이랄까, 그거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이제 제가 19대 국회에 들어왔는데 이제 국회 들어오기 전에 의사로서 재활의학 전문의였거든요. 재활의학 중에도 이제 장애 아동을 돌보는 재활의학 전문의이자 교수로 20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애 아동을 돌보는 일은 이제 생명을 지키는 일과 인권을 또 지키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이제 의정 활동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쭉 해왔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생명 경시 사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서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제 동물의 생명과 연관된 일들을 많이 또 하려고 이제 동물 보호 단체와도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하고 활동도 하던 가운데 최근에 이제 여성들을 중심으로 화장품에 있어서 이 동물 실험을 금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의약품과 달리 화장품은 단지 아름다움을 위한 것인데 동물의 희생을 해서야 되겠느냐, 최소화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소비자나 동물보호단체 욕구가 있었고요. 또 저는 이제 의사로서 과학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험 동물에 관한 규정, 또 화장품에 있어서 이 동물 실험 금지와 관련된 것은 과학적인 베이스나 또 여러 가지 역할이 저한테 맞다고 생각을 해서 2년 반 동안 계속 노력해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그럼 이번 토론회에 대해서 그 어떤 얘기들이 주로 나왔고 또 그 배경은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토론회가 이제 2015년 3월 11일 날 있었거든요. 3월 11일은 2013년 3월 11일 날이 이제 유럽 연합에서 화장품 동물 실험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지 2주년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화장품 동물 실험을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유럽 연합, 또 인도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동아시아 국가로는 첫 번째고 아시아에서는 이제 인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 동물 실험을 이제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제가 그날을 택해서 발의를 했고요. 발의를 해서 이제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한 다음에 토론회를 통해서 그 입법의 이제 배경과 내용, 또 이제 국내 동물보호단체와의 그간의 활동, 또 해외에서의 그 화장품 동물 실험 금지와 관련된 입법과 또 실태 또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제가 발의를 한 만큼 국회와 또 시민단체, 국민이 함께 해야 될 노력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이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EU하고 인도는 그게 이제 금지가 됐다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는 지금 뭐 계속 지금 동물 실험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실태하고 문제점 어떻습니까? 사실상 제가 이제 화장품법 개정안을 통해서 화장품 동물 실험을 이제 원칙적으로 금지하자라는 법안을 냈지만 사실상 국내에서 화장품 동물 실험이 그다지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미국 화장품 협회에서 세계적으로
화장품에 이제 원료로 사용되는 종류를 보면 2만 가지 정도가 되어 네. 있고요. 2만 가지가 이미 화장품 동물 실험이 금지되기 이전에 이미 동물 실험을 통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된 원료가 2만 가지나 되고 예. 제품 종류로 보면 6만 6천 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미 안전성이 확립된 원료를 쓰기 때문에 그 동물 굳이 할 실험이 필요가 없는 그다지 거군요. 많이 예.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소비자들이 가장 잔혹하다 생각하는 게 실험이 있었는데요. 예. 2000년 이전에는 토끼를 고정시키고 눈에다가 4,000회 정도 마스카라 칠을 하고 자극을 테스트하는 그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토끼는 이제 고정된 채로 눈 깜빡거리지 못한 채로 4,000회 정도의 화학물질이 자극이 되면 고통을 참다가 이제 실험이 끝나면 폐사되거나 이제 죽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예. 대표적인 실험들이 예. 있는데요. 예. 그런 다양한 동물 실험들이 이전에 실시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화장품 업계에서 조사를 했을 때 100여 개 업체가 이미 안전성이 확립된 원료를 사용해서 화장품을 만들기 때문에 더 이상 실제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화장품 원료는 또 새로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원료가 개발됐을 때 이전에 시행됐던 그런 잔혹한 실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동물 실험을 억제하고 이제 대체 시험을 유발하자 그런 이제 욕구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기업도 동참하고 있는 예. 그런 상태에서 제가 법을 발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나마 이렇게 만연돼 있지 않다는 건 네. 뭐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말씀 들은 과정에서 이제 그 실험 목적이라는 게 대개 그 화장품이나 아니면 완제품이나 재료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서 네. 동물 실험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동물 실험을 아예 못하게 하면은 또 그 안전성에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뭐 네, 예. 그 시각도 맞는 있을 수 있을 것 말씀입니다. 같은데.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화장품에 있어서 그 안전성이 이미 확인된 원료가 2만 가지 정도 되고 제품은 6만 6천 가지다. 네. 세계적으로 그렇다고 했지만 또 원료는 또 새로이 개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안전성을 어떻게 확립할 거냐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물이 아닌 대체 시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네. 경제개발협력국 OECD에서는 회원 국가에게 이제 11개 종의 대체 시험법을 개발하라고 권고한 게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최근 3년간 제가 국회 들어와서 그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예. 함께 좀 노력을 해서 예. 예산 확보도 많이 하고 또 시험법 개발에 대한 속도도 조금 촉진시키고 그래서 네. 11개 중에 이제 9개가 이미 다 개발이 되고 적용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고요. 금년 상반기가 되면 이제 2개 남아 있는 것도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대체 시험법이 개발뿐만 아니라 국내 이제 시험원에서 테스트도 할 수 있고 기업도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법을 냈을 때 2년 정도 유예 기간을 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체 시험을 이제 실시하면 되고요. 또 대체 시험을 또 하지 않고 동물 실험을 꼭 요구하는 분야가 있긴 있습니다. 아직도 자외선 살균제, 살균 보존제, 그 자외선 차단제, 색소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위해 평가를 위해서 동물 실험을 요구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예외 규정으로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예외 규정 하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되도록이면 이제 대체 시험법, 개발된 대체 시험법을 이용해서 안전성을 확립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분야의 트랙을 남겨둔 것이죠. 이제 그런 내용의 이제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네. 이제 앞으로 또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국회에서. 그리고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 업계 반응도 좀 궁금하고 한데 앞으로 활동 방향 어떻게 잡고 계신지.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업계에서 이제 가장 좀 걱정을 했던 것은 이제 첫 번째로는 뭐가 있었냐면요. 그 우리나라의 화장품 주요 수출국이 이제 중국, 홍콩, 일본, 미국이거든요. 근데 중국, 홍콩, 일본, 미국은 화장품 동물 실험을 금지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특히 중국은 이제 수출을 하려면 그 자국의 샘플을 보내서 동물 실험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수출을 허용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외적으로 수출국에 그런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제 예외로 남겨뒀고요. 예외적으로 남겨뒀지만 이제 중국도 변화가 좀 있습니다.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작년 6월부터 더 이상 동물 실험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수입하는 것도 이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은 제가 예외로 남겨둬서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고요. 예. 또 대체 시험을 하려면 추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제가 법안에 대체 시험을 할 때 식약처가 개발을 해서 또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한다라는 규정까지 뒀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와 기업이 또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예. 그게 그 법안이 지금 어디 보건복지위 예, 화장품법 개정안인데요. 예. 주관 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고 예. 보건복지위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보건복지위원들께 많이 알려야 되고 예. 또 법사위와 또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 이 법안의 내용을 의원님들께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뭐 의원님 워낙에 좀 활발하고 성실하게 의정 활동 하시는데 올해 2015년 의정 활동 계획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제가 이제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의정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예. 이제 법안은 한 61건 중에 그 한 27건 통과돼서 이제 가결률이 44% 정도 되는데요. 네. 가결률이 이제 300인 의원 중에 뭐 가장 높은 1, 2위 중에 항상 속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가결률이라는 게 이제 의정 활동의 성실성 뭐 이런 걸 반영한다고 해서 뭐 상도 한 16번 정도 받고 예. 그랬는데요. 그 이제 그런 거를 하다 보면 그 의정 활동이 굉장히 힘들고 외롭다고 생각할 때 이게 국민의 격려다 이런 생각에서 굉장히 많이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1년 남으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초조한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네. 그 실적에 얽매이다기보다 못한 일을 좀 마무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법안 가결률이 이제 반 정도 되는데 나머지 이제 통과되지 않은 30건의 법안 중에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이 있거든요. 예. 장애보건법, 또 심내혈관 관리법 이런 거는 이제 생명을 구하는 거, 장애인의 이제 의료 시스템을 바꾸는 거, 그 예. 중요한 법들이 많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이제 통과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1년 동안 노력해야 될 것이고요. 또 법안이나 예산이 그냥 국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현장을 좀 더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정 활동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예.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활약 기대하겠고요. 우리 의원님 저 말씀 들으면서 진짜 그 뭡니까? 그 무분별한 동물 실험은 좀 없어져야겠다 이런 네.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한동안 묶여있던 공공물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대중교통과 상하수도 요금의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데다가 국제유가 상승 때문에 기름값도 오를 전망입니다. 이래저래 서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랜 경기 불황으로 최근 몇 년간 가계소득 증가가 제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큰데요. 관계당국은 요금 인상폭을 줄이고 시기도 분산하는 등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 기울여야겠습니다. 생방송 국회 투데이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